안녕하세요, 이청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가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계속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빠진 부분인데요. 바로 무슨 부분이냐? 사실 플레인 스트레스에서 섹션 부분의 에디트를 가보시면은 이와 같이 플레인 스트레스, 스트레인, 시그니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가 어떤 거냐면은 이게 보통은 체크가 안 돼 있는데요.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3차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 그러니까 원래로 하면은 이게 지방향으로 길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길이를 그냥 단위 길이로 계산을 하겠다.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100으로 쓴다 또는 이제 50으로 쓴다 이렇게 되면은 재료가 이만큼 길이 50단위만큼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선 밀리미터 단위를 썼으니까 재료의 폭이 이제 50만큼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히스토리아 풋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뽑게 될 때 RF2 이제 Y 방향의 다이 방향의 반력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힘이 뉴턴 단위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V 밴딩에서 하중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한번 PS1이라고 해가지고 1mm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한번 다시 시켜볼게요. 네, 해석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동일한 해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트레스랑 스트레인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 플레인 스트레스에서 재료 두께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이 부분이죠. 결국 이 RF2 값만 달라지게 돼요. 자, 요거를 세이브를 해서 몇으로 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50으로 했죠. 그래서 50으로 해가지고 요 데이터를 RF2 50으로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툴스 XY 데이터. 자, 앞에서 했었던 게 PS1인데 여기에서는 최대값이 약 4.2 정도, 여기에서는 플러스를 해보면은 거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50배를 곱해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플레인 스트레스 시그니스가 재료에 맞게 50이 곱해지면은 이 반응 리액션 포스 자체도, 그러니까 성형 하중이 50배가 곱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형 하중에 필요한 하중을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이죠. 플레인 스트레스, 스트레인, 시그니스를 꼭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 이 모델에서 성형 하중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료 폭이 50mm다 하면은 플레인 스트레스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50 넣었죠? 그러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게 더 있어요.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대칭 모델을 썼잖아요. 여기가 대칭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료가 여기에 하나 반절이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이 부분에서 구한 최대 하중이 218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형에 필요한 하중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구할 수가 있고, 여기 이게 바로 또 어디 또 쓰이느냐? 바로 2D 드로우 밴딩에 쓰여요. 그래서 앞에서 2D 드로우 밴딩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리액션, 그 홀더에다가 하중을 줬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2D 드로우 밴딩에서 프로퍼티를 역시 이 플레인 스트레스 시그니스를 고려를 안 해줬어요. 여기가 2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죠. 플레인 스트레스, 플레인 스트레인 시그니스를 재료 두께에 맞게, 폭에 맞게 30mm면 30mm를 입력을 해주고, 실제로 여기 하중이 가해지는 부분에서는 요게 폭 50mm에 나눠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플레인 스트레스를 나눠주게 되면은 단위 폭당 작용하게 되는 힘이 바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한 반절이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홀더력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홀더가 양쪽에 작용하는 힘인지 반에 작용하는 힘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반절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2분의 F만큼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네, 여기에서 프로퍼티가 30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블랭크 홀더에 전체 가해지는 힘이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폭당 가해지는 힘을 여기를 이제 30만큼 나눠준 폭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힘을 어떻게 30mm에 대해서 총 10N만 줬다. 이렇게 되면은 2분의 F가 10N을 주게 된 거죠.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재료가 성형을 하게 되죠. 펀치가 내려오게 되는데 얘가 받아주는 힘보다 더 강하게 작용을 해요. 얘가 재료를 올리려고 하는 힘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홀더가 힘을 버티지 못하고 얘가 하중이 낮은 경우 이게 들려버리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하중이 낮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펀치가 내려오면서 얘가 재료가 소재를 이 홀더를 들어 올리게 돼요. 그리고 홀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렇게 하중을 폭 30mm에 대해서 10N의 하중을 주고 있다는 거,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홀더가 버틸 수 있는 힘보다 재료가 홀더에 가해주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재료가 홀더를 위로 들어 올리게 되면서 이때는 펀치가 굽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뷰에 가시면은 그래픽 옵션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를 배경을 항상 흰색으로 놔두는데 그래픽 옵션에서 보통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폴트로 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나중에 프린트 스크린에서 어디 쓰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흰색 솔리드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이브 디스플레이 옵션을 홈으로 저장을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마다 항상 이 설정 그대로 보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ODB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미러 패턴이 있어요. XY축 대칭이니까 요거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재료의 변형이 이와 같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석에서 이제 에러가 났는데 왜 그럴까요? 컨택을 여기까지 줬죠. 근데 이 부분이 더 이상 컨택이 오류가 생기게 되죠. 실제로 여기가 컨택이 돼야 되는데 일로 넘어오면서 해석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홀더력을 적절하게 줘야지만이 이 홀더가 2D 드로우 밴딩 과정에서 너무 움직이지가 않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거를 익스플리시트 해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리시트 해석과 임플리시트 해석의 차이점은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플리시트 해석, 일반적인 스태틱 해석에서는 다음 상태를 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다음 상태의 변수를 가지고서 다음 상태를 계산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좀 말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fx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편해요. un 플러스 1이 un 플러스 1에 의해서 이 값이 결정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un 플러스 1을 un 플러스 1의 변수를 가지고서 계산을 하는 게 임플리시트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fx의 꼴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y x는 fx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같은 이게 다음 현재 상태를 현재 상태의 변수로 결정을 한다. 이게 되겠고요. 이 익스플리시트 같은 경우에는 근사치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중분을 매우 짧게 해가지고
y x 플러스 1이 y f x, 그러니까 x 다음 거에 결정되는 결과를 현재 변수 x를 가지고서 결정을 하는 게 explicit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implicit은 다음번 상태를 다음번 변수의 값을 가지고서 계산하기 때문에 해석이 매우 수렴성이 높죠. 정확해요. 하지만 explicit 같은 경우에는 다음 상태를 현재의 변수를 가지고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얘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는 u를 매우 작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implicit, static 해석에서는 이 iteration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렴의 정확도를 좌우를 해요. 하지만 explicit 해석에서는 iteration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수렴성이 높습니다.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implicit이 훨씬 더 높아요. explicit에서는 타임 인크리멘트가 커진다든지 변형이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해석의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explicit은 타임 인크리멘트가 매우 작다. implicit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 가장 소성 변형에서는 일반적인 성형 해석은 explicit, 특히 이제 쉘 요소나 스탬핑 공정에서는 보통 explicit으로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스프링백 해석은 implicit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성형 공정 중에 하중 제거가 발생하지 않는 공정은 explicit으로 해도 많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차피 시간도 애매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굽힘, explicit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수렴이 매우 안 되는 문제들, 3차원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explicit으로 하고요. 대변형, 단조 해석이라든지 이제 압축 해석 등에는 implicit으로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explicit으로 성형 해석을 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 스프링백, 특히 이제 응력이 가해졌다가 빠지는 탄성과 소성을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있는 변형에서는 explicit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해의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explicit은 이제 다이나믹 해석 이런 부분들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의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백에서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거의 모든 경우에 implicit으로 풀어야지 그나마 정확한 해가 나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형 해석은 기본적으로 스태틱 스텝에서 보면은 여기 스태틱 제네럴로 푸는 이게 implicit 해석이고요. 여기 다이나믹 크리에이트 이니셜에 보시면은 다이나믹 해석들이 있는데 스텝에서 크리에이트를 누르게 되면은 다이나믹 임플리시트라고 하는 게 있죠.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익스플리시트 해석이에요. 다이나믹 임플리시트이 있는데 요거는 동력학을 임플리시트 해석을 통해서 푼다는 거.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그 외연적 해석 방법, 익스플리시트 방법이 다이나믹의 익스플리시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다음에는 익스플리시트로 2D 드로우 밴딩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